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2월 22일 장 마감 4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비트코인은 계속 떨어지고 또 미국 주식으로 갔던 코인으로 옮겨 타신 분들, 또 미국 테슬라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반면에 한국 주식은 바닥을 잡고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기존에 많이 올랐던, 오늘은 좀 많이 빠졌지만 조선, 방산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올랐고, 또 반도체 한 6, 7개월 만에 막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폭락한 종목들 반등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거 오르는데 이거 좀 급등하는 종목도 있는데 이제 좀 바닥은 찍었을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왜 이렇게 최근에는 이렇게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없지,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면서 2차 전지는 조금 더 폭락을 했고, 또 중간에 화재도 있었고, 관세 얘기도 있었고, 공매도 이야기도 있었고, 금투세 얘기도 있었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3월 말 이후에는 공매도 재개한다고 하잖아요. 공매도 재개하게 됐을 경우에 1순위로 피해야 될 섹터는 AI 반도체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이야 또 AI 반도체가 또 최근에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대신 많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미국 AI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막 급등한 종목들이 있죠. 거기는 실적이 나오는 데고, 한국 AI 반도체 쪽은 매출 자체가 많이 없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있는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 타겟이 될 수 있다. 근데 미리부터 공매도 재개된다, 또 공매도 엄청나다, 2차 전지 때문이었잖아요. 사실 우리 공매도 금지된 게. 그러면 미리부터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들보다 그 전에 한번 쇼커버가 시원하게 나오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다 녹여져 있어요. 최근에 철강 관세 때리고 나서부터 지금 현재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주가 흐름 괜찮죠. 그래서 우리 한 달 뒤에 트럼프가 관세 자동차도 때리고 이것저것 때린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반영이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트럼프가 관세의 목적보다는 또 워낙에 무역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른 부분에서 조금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론 여기서 주가가 막 두세 배 급등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막상 관세가 잘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안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대감에 있는 상황에서 주가 강하게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매우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 요새 달러도 많이 오르고 금도 많이 오르고 부동산도 많이 오르고, 한국 주식만 사실 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올랐을 뿐이지, 우리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유럽 같은 데는 지금 작년에 0.몇 % 성장하고 그 잘 나가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이런데 다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예요. 이제는 일본도 마찬가지죠. 요새 들어서 조금 나아진 상황이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불황일 때 증시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이 1.8%니 뭐니 얘기하는데 그래봤자 유럽보다 높거든요. 그런데 달러가 부족하다, 외환 위기 온다 이런 뉴스 막 도배하고, 막 부동산 폭락한다고 도배하고 이러면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참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국 주식은 부양책만 나오면 전 세계에서 1등할 수 있는 주식이 한국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정말 쓰레기 가격에서 거래를 합니다.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최근에 조금 소외되고
나는 2차전지 갖고 있는데, 나는 어떤 섹터를 갖고 있는데 주가가 왜 안 오르나. 한국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 되는 거고, 또 어떤 막 특정 섹터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주가가 떨어질 때 반절 정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5분의 1, 6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떨어집니다. 우리 2년 전에 2차전지 정말 주도주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작년 초반 하더라도 신고가 기록했던 종목들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나 너무 오른 종목을 매수하면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내가 좀 떨어지더라도 들고 갈 마음으로 매수를 많이 하잖아요. 오른 상황에서 들어가더라도. 근데 일정 가격 이하로 비정상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매도를 못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평생 가져가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워낙에 많은 봉변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다 보면 그런 거고, 우리나라만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나라는 오른 것도 아니에요. 유럽 막 날아가고 신고가 막 때리고 난립니다. 막상 보면 거기가 더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에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호재가 나오면은 거래량이 없이 우리가 막 2년 동안 고생하고 막 3년 내내 고생하고 막 계속 밑바닥에 있다가 느닷없이 1, 2주 만에 서너 배 오르고 한 달 만에 세네 배 오르고 하는 종목들이 나와요. 그게 주식이기 때문에 정말 맞다고 생각하면은 손절보다는 인내를 하고 참고, 또 이게 수익권으로 꼭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재료도 많고 실적 꺾인 것보다 주가가 더 떨어졌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특히 시총 상위주도 오른 게 없거든요. 지금 오른 거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회복된다. 내 차례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작년에 제일 시끄러울 때 미국 가신 분들 지금 수익 아니에요. 뭐 거기서도 막 급등락 하루에 100%, 200% 움직이는 거 또 60% 있죠. 물론 있어요. 하지만 떨어지는 게 압도적으로 또 한국 분들이 많이 들어간 게 훨씬 많아요. 코인은 폭락하잖아요. 작년 12월 달에 코인 안 하면 뭐 물어보면 주식 왜 하냐, 코인 해야지, 이런 분들 다 망했어요.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죠. 그래서 절대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내게 조금 덜 오르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매도를 못 하잖아요. 그쵸? 말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회가 온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게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주의 종목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손절을 해야지, 어느 정도 이상의 손실일 경우에는 회복을 기다려야 되는 게 맞아요. 망할 기업 아닌 이상은. 심지어 망할 기업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바닥에서 몇 배씩 오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히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이 마당에 자신이 없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 정말 막 2차전지 막 상한가 때리고 막 20%, 30% 막 많은 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가면 그때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이고,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세요. 오늘 2차전지 주요 종목들 다 봐드릴 건데, 그리고 1순위 종목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자동차도 봐드릴 건데, 우리가 올라갈 때 한 번에 많이 오르기 전에 내려올 때도 우리가 내려올 것 같으면 오를 것 같고, 내려올 것 같으면 오를 것 같고, 막 그러다가 지금 2차전지가 막 에코프로 같은 기업, 포스코 그룹주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어떤 건 20분의 1 떨어지고 이랬잖아요. 2차전지도. 그쵸? 예전에 코로나 관련주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막 거래량 조금씩 떨어지면서 올라가나 하면서 떨어지듯이,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많은 분들 2차전지 지금 꾸준하게 오르고 있어요. 대형주 같은 경우도, 중소형주도 조금씩이라도 오르고 있는데, 막상 2차전지 가야지 하고 장중에 딱 질르면 그거 고점입니다. 장중에.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뻗는 날, 진짜로 20% 뻗는 날, 상한가 치는 날 못 들고 있어요. 왜? 지금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는 들매도 불구하고, 예전에 손절 쳤던 분들도 이제는 다시 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질르면 또 마이너스 될 것 같고, 또 떨어지고, 예전에 막 1, 2억도 갖고 있었고 막 2, 3억도 들고 있었는데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막 넣고 나서 떨어지면 또 불안하고 손절치고 이젠 손절해야지 이런 생각에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막상 진짜 스타트는 한 번에 20% 30% 상 때리는 2차전지가 나오잖아요. 특히 예전에 그런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망할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진 거 대비했을 때 거래량 없이 빠졌고 외국인 기관도 관심이 많고 꾸준하게 모았고 그쵸? 그러면 막상 그 스타트하는 날에는 또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도 없고 2차전지 그냥 들고 있을 걸 이런 후회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영상 보고 하지 마세요. 저는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 어차피 내가 이거 좋다고 생각해서 가는 거예요. 속상하지만 가는 거예요. 간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갈 수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시고 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히 에코프로그룹, 포스코그룹, LG그룹 이런 종목들은 심지어 이제 실적도 발표가 됐고 올해는 U자형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이고 온갖 악재가 다 나왔어요. 건설 섹터 악재 나온 상황에서 가잖아요. 악재에서 철강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모든 악재가 나온 상황에서 급등을 하지 않았던 정말로 예전에 2년 전에 예를 들어서 한 달 만에 막 몇 배 오르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른 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씩 올랐다 떨어졌다 종가 최고가 안 끝나고 하는 거에 일절 신경 쓰지 마시고 올라갈 때도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마이너스가 심한 상황에서는 그냥 기다리는 거고 내가 한번 팔았다 다시 사게 되면 조금의 마이너스도 못 견디는 게 사람 심리예요. 그래서 막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전 이상하고 나오는데 수익 보고 나오는데 한번 손절을 친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자꾸 손절을 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넣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덜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람 심리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자신 있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꼭 눌러주시고 한번 잘해보자, 힘내자. 저도 그래야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쵸?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고 영상을 조금 더 자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건강 꼭 챙기시고 자 오늘 주제예요. 2차전지 개인 손절 물량 무조건 시청하세요. 외국인 쇼커버 터질 1순위 종목은 급등 터질이에요. 급등 터질. 뭐 상한가도 칠 수 있어요. 20%도 오를 수 있어요. 왜 못 오르나요? 갈 수 있지. 개인들이 다 털렸는데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 한번 보시면 돼요. 아직 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코인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뭐 지금 최근에 코인인데요. 뭐 비트코인 계속 질질 떨어지고 이거는 뭐 이건 양반이죠. 도지코인은 뭐 그때 시끄러울 때 12월 달 이후에 급등할 때 물량 바지하고 폭락 먹고 행보하고 지금 오르지도 않아요. 이더리움 뭐 폭락 먹고 올랐나요? 지금 안 갔지. 이쪽으로 코인 옮긴 분들은 완전히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빠졌다. 코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환율이 일단 우리가 1430원 좋아요. 1300원대로 빨리 가야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쇼커버 강하게 들어올 수 있겠죠. 1300원대로 갔을 때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지금 매집하는 곳이 어디예요? 2차전지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달러 팔고 한국 주식 바꿔서 한국 주식 하는데 원화가 자꾸 떨어지니까 손해였는데 달러 팔고 한국 주식으로 바꿔서 한국 주식 샀는데 원화가 강세가 되면 외국인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반대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달러가 약세여야지 좋은 거고 그래서 이거 분위기 보니까 1300원대 찍으러 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올해 한 번 하는 거 다 반영됐죠. 금리 인하 한 번 하는 거 반영됐고 한 번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시끄러운 게 우리가 2차전지 하면서 가장 우리가 두려운 게 트럼프의 의중이에요. 트럼프가 요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관세 때리는 거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뭐 완전히 뭐 3년 동안 뭐 했냐 난리가 났잖아요. 이미 진 거다. 수백만 명 국민들이 희생됐다. 하지 말았어야 다. 전쟁이다. 엄청 심하게 하고 러시아 비위 맞추고 있죠. 이거 얘기라도 해보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협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렇게 해서라도 일부
우리나라 뭐 6.25 때하고 똑같죠, 뭐. 우리나라가 배제되고 우리가 뭐 선 긋고 한 거 아니에요. 휴전선 긋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이번에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러시아는 본인들 돈으로 전쟁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 세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하는데 이기지는 못한 상황이고 전 세계가 힘들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도 힘들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제 종전을 시키겠다, 트럼프가. 정말 빠르게 추진하고 있어요. 되기는 되지 않을까.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다만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최대한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종전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캐나다, 멕시코 때리고, 한국은 아직 아닌데 유럽 때리겠다는 건데, 보세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트럼프 지금 한 달 뒤에 시행할 거야. 비위 좀 맞춰봐. 뭐 갖고 올 건데, 그러니까 무역전쟁을 피할 수 있는 양보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가 이런 걸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완전히 뭐 이렇게 해버리겠다 하면은 뭐라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있어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쇄될 거다. 그래서 관세 충돌을 격화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때리겠다 한 게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때리겠다. 맨날 그렇게 하고 멕시코, 캐나다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계속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그러는 게 우리가 대미 무역자가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방위비 더 내나, 방위비 내죠. 푼돈 낸다. 근데 지금 미국이 위상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미국 위상이 더 올라갔어요.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최대 우방국이고 동맹국을 잘 유지를 해야 우리나라는 됩니다.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때리고, 미국은 승용차에 2.5% 관세하는데 이유는 내배엔 10% 부과한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적자가 2천억 유로가 난다. 다른 부분은 본인 미국이 또 이득 보는 게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유럽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 무슨 트럼프의 비위를 맞출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가겠죠. 그리고 전 세계 공통적으로 관세 때리게 되면 한국이 똑같은 비율로 미국에서 관세를 맞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FTA도 있었고 또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것도 시간제 파트타임 일자리 아니에요. 공장 짓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미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득을 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트럼프 관세 엄포에도 지금 최악이 지금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 상황에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카드다, 한국 20% 관세 직격타의 가능성 희박하다, 이거보단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기준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파결돼서 막 생각보다 굉장히 뭐 관세가 적게 됐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주가 그 사이에 한 두세 배 오른 다음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도 종전 관련주도 막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막상 지금 만나는데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추세 자체는 종전을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종전이 돼야 물가 잡히고 트럼프가 달러 약세 만들고 싶어하고 유가 엄청 폭락시키고 싶어 해요. 그거를 보고 간다면 지금 모든 자산 가치 또 금값 이런 것들도 지금이 가장 시끄러울 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한국 주식이 이제 바닥에서 잡고 올라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주는 엄청나게 저평가고 또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지어서 거기서 생산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 생산 시 혜택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래서 자동차, 뭐 반도체 때린다고 하고 막 맨 이렇게 협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협상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대응책에 따라 국면이 달라질 수 있다. 통으로 맞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사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전 종목 재개하지는 않을 건가? 라는 생각도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공매도 재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한다고 하니 어쩔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안 했으면 좋겠냐면 미국은 공매도가 판을 쳐요. 막 비율이 막 50%, 40% 거기서 공매도가 깡통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하루 주가가 막 1000%씩 올라서 아예 깡통 만들고 이런 빚쟁이 만들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매도 비율이 5% 10%도 안 되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못 가는데 뭐하러 이렇게 재개를 하려고 하는지, 선진국 증시에 편입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무차익 공매도 99%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지 않다.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 좋아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파생시장 1등이고 가장 많이 장난을 치고 벌금도 내라면 안 내면 그만이고, 우리나라 공매도 불법 공매도 때리는데 벌금 내라고 하면 막 소송하잖아요. 안 낸다고. 미국한테는 못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비 기업이 문제가 아니고, 좀비 기업도 물론 있죠. 막 우리나라는 맨 올라도 테마주만 오르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정상적인 기업이 저놈의 공매도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 재개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서 전면 재개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종목이 과연 그리고 99% 적발할 수 있을까? 얘네들이 훨씬 더 또 진화해가지고 또 불법 공매도 때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 심리, 신뢰회복, 우리나라 상법 개정부터 해서 우리나라 투자 환경이 우리나라 주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주면은 미국 매도 치고 한국 올 가능성도 있고, 코인 매도 치고 한국 오겠죠. 그 정도로 바닥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맨 서학개미 한국 주식 다 팔고 3년 동안에 절반 나갔어요. 한국 주식 하는 분들 많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코인같이 미국 가고 뭐 맨 이런 상황이니까 그거를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정책이 필요해요. 그것만 돌아오고 한국 주식 올라보세요. 막 이렇게 깨작깨작 오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올라보세요. 그러면 한국 주식 오지 말래도 엄청 온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 재개한다간, 지금 안 그래도 이 모양인데 공매도 금지하고도 공매도 재개하고 나서 또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된다면은 재건주 같은 경우 건설 우리나라 세계 최고잖아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ENC, HD 현대건설기계, HD 인프라코어, 수많은 중소형주, 그리고 석유화학주까지 재건 테마가 불어서 여기 이런 건설 같은 종목들도 아마 우리나라도 득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도 거의 세계에서 알아주죠.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종전을 확실하게 좀 할 거면은 확실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럼 물가 잡혀요. 유가 폭락하고.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만큼 지금 트럼프 시대에 네이버 팔고 테슬라 산데, 이것만 보면 이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팔고 테슬라 매수 보세요. 됐는지 안 됐는지 보시면 돼요. 테슬라가 12월 달에 이때 다 샀거든요. 12월 달에 막 급등해서, 이때 제가 반절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때 다 샀잖아요. 거의 500불 다 될 때. 지금 거의 이렇게 폭락을 먹은 상황인데, 네이버 팔고, 네이버 거기서 하필 또 네이버예요. 두산 네이버 에너빌리티하고, 네이버는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잘 올랐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주 폭등을 했어요. 폭등했잖아요. 또 반대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도 올라가는 애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하는 종목은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종목들이 이렇게 될 종목들이 수두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 코인도 안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2차 전지주가 잠시만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자, 2차 전지주 이런 기사 매우 좋아요. 추격 매수 제발 안 샀으면 좋겠고, 저가 매수의 유배 반등, 추격 매수는 주의. 건설주는 매도 리포트 내고, 연초에도 건설주, 작년에도 건설주 다 매도치라고 막 저점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많이 올라있는 종목 매도 리포트 좀 냈으면 좋겠는데, 맨 밑바닥에 있는 거 지금 매수 리포트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반도체도 중요한데 2차 전지 산업을 살려야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밀어줘야 된다고요. 보조금 주고. 우리나라가 IRA 법, 우리나라 법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추격 매수 주의.
막 걱정을 해줍니다. 오르지도 않았는데. 주가 반등 뭘 했나요?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섣부른 추격 매수는 주의해야 된다. 다행이에요. 제발 이런 기사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 주가 좀 오르게. 그런 사이에 지금 보면 에코프로 머티 올랐죠. LNF 이노베이션, 삼성 에스테,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솔루션, 에이스 기업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적자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IR 하고 있잖아요. 컨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4분기 때 엄청나게 비용 처리했잖아요. 외국인들 쓸어 담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2차 전지 삽니다. 응? 반도체는 사는 게 아니고, 반도체는 개인이 사고 2차 전지는 외국인들이 사는데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바닥을 탈출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번에 떨어진 거는 미국 주식 코인 때문에 떨어진 거, 트럼프 당선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실적 때문에 떨어진 거면은 일단은 여기서 2배는 올라놓고 실적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올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로 싸워야 되는 거지. 트럼프 당선돼서 관세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두드러 맞을까봐 이미 두드러 맞는다 그러고, 그거는 일단 회복을 해야지. 실적은 바닥에서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도 실적이 계속 올해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올해 연말에 최악일 거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적 발표하고 지금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실적 발표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올 손절하고 다 매도 까고 미국 코인 가서 그래요. 응? 왜 한국 개인 투자 그 비중이 70%인데 다 때리면 못 가는 거예요. 무조건 외국인 사도 안 됩니다. 어떻게든 매도 때리려고 하니까 바닥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왕창 오르면 그때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 물량을 사주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죠. 정책적 불확실성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안 올라가는데, 이럴 때일수록 뭐 한국 기업에 대해서 지금 목표 주가 낮춥니다.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매수라고 욕먹을까봐 해놓고. 그러니까 상반기 신규 수주 가능성, 실적 회복 가능성을 감안할 경우 주가 상방이 열려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 및 트럼프발 불확실성 확대로 눈높이 하향 조정. 지금 급락 먹고 완전 폭락 먹은 게 얼만데, 다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목표가를, 이게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하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이에요. 말이 안 돼. 하필 지금 때립니다. 이런 리포트를. 포스코 퓨처엠 그렇게 좋다 해놓고, 예전에 포스코 홀딩스하고 삼성전자 작년에 그렇게 좋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업황 배터리 시장 부진도 있고 반등 트리거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고 포착될 경우에 매수하길 권한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한 2배 정도 오른 다음에 이제 슬슬 매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화가 납니다. 지금 지원을 해줘도 지금 모자랄 판국에 맨 저런 기사만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요런 기사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특징이 오늘 있었냐면은, 오늘은 보면은 주가가 폭락을 한 게 좀 명확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지금은 어느 정도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많이 올라줬어요. 왜? 폭락을 많이 먹어갖고. 예를 들어서 제주반도체다. 이런 게 이제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 한 12월 정도 된 게 우리 2차 전지 자리 아니에요. 왜? 이게 예전에 에코프로처럼 오른 종목이 한 10배, 3,000원에서. 그리고 이제 4만원에서 이제 한 8,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요런 식으로 주가가 올랐죠? 바닥에서 딱 3배 먹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 하나 눈치를 못 채. 하도 떨어져 있어서 가망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일선을 타면서 지금 2차 전지는 요런 여기 제주 반도체 예를 들어서 한 12월, 1월 초순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오른 게 없다는 거예요, 2차 전지가. 그러면서 오를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20일 만에 3배 해먹고 지금 매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올랐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제가 분명히 6만원 선 이상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가격에서 외국인들을 엄청 때려놓고 조금 사주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사주 매입하고 이재용 회장 또 호재도 있고 해서 올려줬어요.
근데 삼성전자 요만큼 오르는 동안에 어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게 보면은 한번 해먹은 급등을 해먹은 가격 아래까지 와서 또 여기 6,500원에서 요번 고점 얼마예요? 팔아먹고 한 게 거의 3배 가까이 하고 지금 또 내려오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걸려들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예를 들어서 한 12월 1월 초순 정도 가격에 지금 오를 때도 보세요. 이 어부 반도체도 오르고 나서 또 16% 오르고 또 떨어지죠. 또 여기 내려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종목을 여기서 사가지고 결국은 손절을 깠다고 쳐요. 12월 초에 엄청 깠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게 올라갈 것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막상 딱 질르면 요 날도 플러스 7% 갔다 마이너스 1%. 1월 20일 날 해서 19% 올라서 좋아해. 16% 갔다 9% 올라서 좋아했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제자리로 오죠. 그러니까 20, 60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스타트 하는 날은 하루 만에 이렇게 된다고요. 하루 이틀 만에.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60, 20 다음에 60을 이렇게 완전히 신저가를 때리고 나서 오르기 전 가격이에요. 어버반도체는. 이런 식으로 제주반도체는 이것도 10배 오르고 나서 다 떨어진 상황에서 오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급등하나? 17% 올랐는데 다시 내려옵니다. 그 17%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아닌가? 그 막상 이렇게 딱 갑니다. 이날 없는 거예요. 이때 예를 들어서 사고팔고를 자꾸 하면은 이때 예를 들어서 1월 초순 10일, 20일 요 사이에 사고팔고 하면은 이렇게 상치는 날 없어요. 근데 내가 이때 보유를 하고 있었으면 이 10월 때 막 떨어질 때 이거 할 수 없이 갖고 있다면 이거 수익 보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에서 팔아버리면은 팔고 나서 이렇게 오를 때는 막상 오를 것 같으니까 조금씩 사다가 또 아니겠지 하다 진짜 스타트한 날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로 올랐던 종목들이 반도체가 반등이 들어간 거예요. 반도체가 폭락 먹고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 제주반도체는 월봉 20월선을 강하게 뚫어버리는 이런 흐름, 어버브 반도체의 한 달 만에 100% 흐름, 급등하고 25,000원에서 마이너스 오고 이 급등했던 것보다 아래로 내려오고 스타트 들어간 이런 흐름의 초입의 국면에 있는 게 2차전지입니다. 그렇다면 2차전지 안에서 우리가 한번 왕년에 잘 나갔던 종목들 또 잘 됐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부터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쭉 보는 거예요. 에이스 기업들 위주로. 코스모 신소재도 있죠. 코스모 신소재예요. 이것도 보면 엄청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여기는 월봉 60월선 깨고 지금 이번 달 지난번보다 거래량 증가되면서 양극할 물질 토너 이쪽이에요. 양극재 만드는데 전구체 생산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좀 감소했지만 그래도 흑자는 기록하고 있고 또 2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앞으로 증가했어요. 양산 설비 이쪽 규모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발산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왔다 갔다 앞으로 60 왔다 갔다 기관들 사면서 막상 스타트 들어갈 때는 어떻게 간다? 급등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는 손절을 대다수 치신 분들이 사고 싶어요. 사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상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또 올랐다가 다시 마이너스 3%라도 되는 날에는 아닌가 보다. 맨 처음에 막 몇 억 갖고 있다가 다 손절치고 1,000만원, 2,000만원 사고 나서도 분명히 손절쳐요. 새로 사면 그래요. 하도 오래 갖고 있던 종목을 손절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사타 조금씩 갖고 장난이나 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120에서 위가 뻥 뚫려 있잖아요. 최근에 이런 종목들 우리 전구체 관련주 레이큰 머트리얼즈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가 폭락이 들어가고 말도 안 되는 폭락이 들어가고 61선에서 왔다 갔다 기관들이 여기 사놨죠. 요것도 사놓고 조금씩 사다가 막상 스타트할 때 느닷없이 급등해가지고 더블 그냥 한 1, 2주 만에 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물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12월 달에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 지금 급등한 거에서 막상 없을 가능성이 손절 치신 분들은.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모 화학은 지금 이제 화학주라 가지고 또 우리가 전구체 원료가 뭐예요? 황산 코발트를 주력으로 하는 데가 코스모 화학이에요. 그래서 폐배터리도 완공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코스모 신소재를 종속회사로 두면서 2차 전지 또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뭐 폐배터리까지 해서 예전에 난리가 났던 종목이 코스모 화학이에요. 여기도 잘 보세요. 외국인들 왕창 샀죠? 기관들 왕창 사놨죠? 떨어진 거 보세요. 얼만큼 떨어졌나. 자, 93,000원에서 지금 14,000원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지금 정배를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잘 보면 뭐냐면은 요거는 121살에 갖다 놨어요. 미리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는 또 오늘 코스모 신소재만 못하죠, 오늘은. 그러니까 추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대주전자 재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대주전자 재료는 미리 올라 버렸죠, 이거. 미리 급등하고 나서 남들 오를 때는 더 오르려고만 하는 상황이고, 나인테크는 완전 폭락 먹고, 이것도 전구체죠. 요 밑에 있다가 여기서 왔다가 60에서 또 아닌가? 또 신저가인가? 막 아닌가? 했더니 얘는 스타트가 들어가서 또 더블 가는데 한 일주일. 이런 식으로. 여기 매물대 아니죠. 떨어진 거. 트럼프 당선되고 폭락된 건 다 회복했죠. 이런 식으로 늦가기로 출발하는 애가 있고 대주전자 마냥 먼저 출발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올라가는구나. 그럼 코스모 화학 신소재도 자리 괜찮게 만들어 놨고, 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은 주가가 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잠시만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보면 뭐 코스모 신소재, 화학, 또 예전에 많이 했던 우리 에이스 기업들 뭐 포스코홀딩스, 퓨처엠, 에코프로 이거 다 봐드릴 건데, 윤성 FSC 같은 경우도 잘 보세요. 요거 어떤가요? 이거 오르기 전 가격까지 떨어졌어요. 오르기 전 가격으로. 이거 예전에 2차전지 에코프로 갈 때 엄청 올랐다가 거의 30만원 찍고, 거의 이게 이 저가가 이거 33,000원이거든요 9분의 1 떨어졌는데, 심지어 얘는 신저가를 찍고 아직 스타트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얘는 심지어 실적이 좋아요. 얘는 요번에 연간 영업이익이 359억 나왔어요. 심지어 2년 연속 영업이익이 좋았고 부채도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느닷없이 급등하면 바닥에서 2배 이상 해먹겠죠. 이게 SK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고객사로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건식 믹싱 장비를 개발해가지고 기술 차별, 삼성 SDI도 생산에 도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수혜주로 기관들이 많이 물려있죠, 이거. 그러니까 요런 애들도 지금 밑바닥에 있는데, 이런 애들이 바닥에서 2배 또 안 갈 리가 없거든요. 그게 스타트한 날짜가 달라서 그래요. 오늘, 어제는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꼭 관종으로 넣어두시고, 또 말도 안 되는 종목도 급등 들어가잖아요. 보면은 장난치는 건 느닷없이 또 장난쳐요. 자이글 같은 거는 수시로 장난치는 종목이거든요. 이거는 에이스 기업은 아니니까. 에코프로 머티, 이걸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도 잘 보면 얘는 니켈 가격 하락했고 전기차 성장 둔화됐다 그러고 니켈 가격 안정화된다 그러고 무슨 탈중국 공급망 나선다 그랬잖아요. 인도네시아 수혜주고 그린 에코니켈을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원가 개선하고 탈중국 공급망 수혜주가 이거 에코프로 머티예요. 보세요.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 또 폭락을 세게 먹었어요. 지금 이거 거래 터져서 올라가잖아요. 얘 또 먼저 스타트가 들어갔어요. 이런 애들 갑작스럽게 바닥에서 61,000원인데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하다 한 번 더 오르면 2배 가는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에코프로가 정말 신기한 것은 여기가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2년 동안에 가장 많이, 보세요. 터무니없는 외국인 매수 보이죠, 이거? 지분 4%에서 20%까지 거저먹어 놨어요, 지금 현재.
개인들 물량 받아놓고 기관들 엄청 많이 산 거 보이시죠 지금? 이게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아직 스타트가 안 들어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 에코프로는 안 가나 다른 건 가는데 에코프로 왜 안 가지? 지난달만 놓고 봤을 때는 요게 또 지난달에는 얜 6% 올랐죠. 얜 6%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떨어진 애가 또 반등이 먼저 들어오고 지금 위치상으로는 월봉 5월선 가는 거 똑같아요. 그럼 에코프로가 여기서 답을 안 치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수주도 하고 있고 대중국 견제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우위 있죠. 에코프로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도 우위가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헝가리 공장이 있죠. 그래서 작년 4분기 또 이번에 실적 차입금 감소, 그래서 에코프로의 부채 비율은 약간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바닥에서 횡보만 치고 앉아있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 또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 걸로 따지면 이것도 빠르게 9만원 넘어가서 10만원 넘어가지고 바닥에서 2배에서 또 12만원 이렇게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있잖아요. 요거는 잘 보면은 요거는 지난달에 심지어 많이 올랐어요. 19%. 지난달 외국인기관 순매수 1위예요. 에코프로 BM이. 요번 달에 조금 약한 것 같아도 위치상으로 남들이 갈 때는 같이 가주면서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주고 있죠. 이게. 그래서 60 지금 탔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막상 20% 30% 이렇게 급등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20만원 훌쩍 넘어가서 20만원 25만원까지도 도달이 될 수가 있는데 요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막상 쏘는 날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내하는 시간이 지금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최저점 바닥을 탈피하면서 급등할 텐데 하는데 자꾸 실망하고 갈 것 같은데 실망하고 새로 단타 들어가는데 또 실망하고 이런 구간에 있는 건데 외국인 기관이 쓸어가고 있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 1등 주식이죠. 제가 철강 때리고 나서 현대제철도 보자 그랬거든요. 현대제철 보세요. 지금 회복하잖아요. 강하게 회복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포스코홀딩스는 철강까지 해가지고 하나 더 호재가 있는 거죠. 여기는 외국인들이 그야말로 많이 담을 여력이 있어요. 잘 보면 기관들이 엄청나게 작년에 트럼프 당선되고 엄청 쓸어 담아놨죠. 넓게 보세요. 산 게 훨씬 많지 판 거보다. 이게 다 산 거예요. 외국인들 요새 들어서 꾸준히 사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심지어 지난달에 이번 달 마이너스 12% 찍고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럼 이게 이거 오르고 끝낼 거가 아니라는 거죠. 요번에 앞으로 수익이 좀 부족한, 이번에 장인혜 회장님께서 수익이 좀 부족한 부분은 팔아치워서 한 120개 정도 처분해가지고 2조 6천억 정도 현금 창출하겠다. 철강 위기감 있죠. 트럼프 2기에서. 그래서 원가 구조 개선하고 미국에서도 공장을 가동한 부분도 생각하고 있어서 추가 현금을 올해 좀 창출을 해가지고 핵심 계열사 철강 쪽은 올해 바닥 찍었다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강 쪽도 괜찮은 상황에서 우리가 지주회사로서 외국인들이 예전에 지분이 54%에서 아직도 2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또 매수가 붙으면 또 무섭게 붙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28%밖에 안 돼요. 여기는. 그러면은 최소 외국인들이 35%까지만 매수를 해주더라도 기관들이 지금 먼저 사놨죠. 외국인들은 이제 시작했어요. 원래 외국인들이 1년 동안 판 게 없어요. 개인들이나 파는 거지. 그날 볼 게 아니라. 그래서 넓게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꾸준하게 오늘 연기금 많이 남았죠? 그러면 이게 시작을 했냐는 거예요. 안 했지. 그러면은 여기서 쏘게 됐을 경우에 제대로 걸리는 이런 월봉상 장대 양봉이 아직 안 걸렸어요. 그때는 털리가 없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그러면은 최소한 절반 되돌린다 그랬을 경우에 40만원, 45만원까지는 간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냐 안 되냐로 우리가 치고받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 떨어진 거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빠르게 회복해야 되고 포스코 퓨처엠이 여기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알 수가 없는 건 뭐냐면 포스코 DX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올라가죠? 이게 외국인 기관이 심지어 팔아 제껴도 어떻게 외국인이 이렇게 다 기관하고 팔아 제끼는데도 어제 상 찍고 오늘 플러스 13%까지 가는 정말 신기하죠. 전조 증상도 없잖아요. 올라갈 것 같은 증상도 없었어요. 이거 아닌가? 근데 보세요.
70% 떨어진 종목은 어떤 식으로 호재가 터지면 걸리냐 하면 여기 떨어졌죠. 재작년에 1000% 오르고 작년에 74% 떨어지고 지금 31% 올랐어요.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 하면은 한 번의 연봉상으로 강하게 되돌려서 100% 올라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케이스가. 근데 얘 거래량 2번 터졌죠. 그리고 지금 시간에서 2차 전지지를 좀 보면은 요거는 오늘 또 단타 많이 들어갔었었고 퓨처엠은 지금 시간에서 보하, 포스코홀딩스는 문제 없는 상황. 에코프로 오르고 있고 BM도 좀 오르고 있어요. 그럼 내일 2차 전지 별 문제 없겠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은 어떤 상황이냐? 퓨처엠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번에 이제 컨콜에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 좀 투자하는 부분들을 좀 연말로 좀 늦추겠다. 그리고 전기시장 둔화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도 확보하고 차입금이 좀 늘어났는데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신규 투자를 좀 조정한다는 거예요. 여기 정말 투자를 많이 했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서 이런 데를 사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응급제 공장 목표 생산량을 예전에 한 18,000톤 목표로 하다가 한 13,000톤으로 조정하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회복에 대한 쪽에 베팅을 크게 들어가고 시설 투자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차입금이 좀 늘어났지만 전기차 시장이 회복이 되게 되면 이런 데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도 외국인 기관이 지금 사고 있어요. 최근에도. 보면은 연기금이 좀 세게 다시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기관들도 사고. 그리고 얘는 어제 같은 경우에 이 포스코홀딩스 최근 추세 매우 좋지만 그래도 최근에 떨어진 거 있죠. 요 떨어진 거보다 여기 그 1월 21일 날 또 저때 2차전에 다 빠졌잖아요. 요때 떨어진 거보다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어제 136만 주로. 그러니까 최소한 음봉을 감싸는 거래량이 한번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게 나오고 나서 지금 이건 60일선 안 갔는데 U자로 올해 회복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그러면 여기서 모든 악재가 반영이 됐고 실적도 발표를 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생산량 1위잖아요. 양극재,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하고. 그런데 거래량이 증가시켜서 20일선 갖다 놨다? 그럼 여기서 한번 60일선을 강하게 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바로 막 20% 30% 땡기는 경우가 있고 또 자연스럽게 60일선 간 다음에 또 가나? 그러면 또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에 찐바닥을 찍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냐 하면은 매물이 일절 없는 가격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외국인들이 포스코 퓨처엠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1년 동안에. 기관들도 보세요. 산 게 훨씬 많아요. 판 거보다. 그러면 여기 매물대 작년 10월달 떨어지기 전 가격 25만원 이상은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 회복이 됐을 경우에 막 상 때리고 막 다음날 위로 20% 갔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며칠 만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뭐다? 손절하고 또 아닌가? 또 장중에 따라잡으면은 막 DX 가는데 포스코 퓨처엠 안 가고 홀딩스가 가는데 이것도 어저께 급등을 하고 거래량 증가시켜 놨잖아요. 그러면은 주차트로 지금 첫 번째 스타트 들어가는 종목 첫 번째 지난주 5주선을 회복을 하는 첫 번째 양선 주봉 거래량 증가기 때문에 제대로 걸리면 20주선 넘어가서 여기 주봉상으로 볼린저 엔벨러프 저항선이 지금 16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갖고 이 윗단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닥 찍은 애들은. 자, 이런 식으로 바닥 찍은 애들은 여기서 한번 쏘고 또 쏘고 그러니까 내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심지어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바닥에서 답을 안 쳤기 때문에 그러면은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BM만 조금 올라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갔죠. 그러면은 어떤 거를 땡겨서 우리가 확실하게 쇼커버를 칠 것인가 공매도 재개하기 전에 어떤 게 가장 큰 수혜냐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래서 왜 제일 많이 올라서 공매도 금지를 했던 게 2차 전지주가 폭락해서 금지한 거예요. 딴 것 때문에 폭락해서 금지한 게 아니고 하도 불법 공매도를 때려대갖고 2차 전지에서. 그렇다면 여기 70만원에서 1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이 큰 기업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돌려가지고 쏘게 되면 의외로 막 정말 세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증가시켜놨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쏘면 쏘는 대로 좋은 거고, 쉬었다 가면 쉬었다 가는 대로 좋은 거고, 이번에 찐바닥을 찍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는 어제 스타트가 들어갔고 조금씩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주전자재료 미리 올랐고, 에코프로 머티갑도 먼저 올랐고, 또 이수 스페셜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올라갈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0 이렇게 타고 나서 아 이제 안 가나 보다 또 떨어지죠? 근데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 거 지금 회복하러 왔네요. 이수 스페셜티도 9월 달에 떨어진 거 회복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9월 달부터 떨어진 걸 회복을 얘가 시도를 한 거예요. 얘도 이런 자리에서 털리잖아요. 이 이수 스페셜 같은 경우도 2월 3일 이런 데서 손절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얘는 시작도 안 한 게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외국인들을 쓸어갖고 기관들도 물려있다. 그럼 지금 14만원 여기서조차 손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장중에 따라잡았을 때 확 20%까지 안 가면 어저께 포스코 퓨처엠 또 단타 털어먹었잖아요. 어저께 급등했다가 보면은 어제 60분봉으로 VI 갔었죠? 그러면은 막 급등했다가 또 급등한 가격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쵸? 또 이때 고점 사서 또 손절치고 또 오르고 나서 또 사니까 또 내려오고 오늘 그게 지금 반복되고 있죠. 개미들 물량 다 털어먹는 거야 이게.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의외로 올라갈 때 상을 때렸던 애가 또 포스코 퓨처엠이고 에코프로고 에코프로 BM이에요. 비정상적으로 올랐었던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결국은 제주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시총은 달라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미국에서는 인텔 같은 애들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안 가다가 보면은 이게 주 차트를 보세요. 인텔도 이 밑에 있다가 확 거래량 터져가지고 위로 확 지금 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막 급등을 막 순식간에 하잖아요. 약간 차트는 다른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포스코 홀딩스도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그 폭락한 부분들 회복을 안 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한 개 있고 안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를 대표했던 기업들 말고 중소형주 위주로 조금씩 반등하는 게 나오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때 급등은 못했지만 SK이노베이션 은근슬쩍 많이 올라왔죠. 은근슬쩍 많이 올라왔죠. 지금 또 이거 확 떨어지고 유증 받았으면 반토막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추세 좋잖아요. 급등은 얘는 들 떨어졌기 때문에 급등은 지금 안 하고 있고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다 지금 바닥에 스타트 하려고 했어요. 삼성 SDI가 정말 좋은 기업인데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LG 화학 같은 경우도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전기차 배터리 실적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 ESS 배터리로 대응에 나서고 있어요. 전력 저장장치 쪽 있죠. AI 열풍 ESS용 배터리 시장이 14%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분기 최대 매출 ESS 쪽이 그리고 여기에 납품하는 회사가 몇 개예요. 그래서 설비 투자 좀 줄어들었는데 GM과 합작법인 또 뭐 우리가 전고체 수혜주 그 기술력은 차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와서 뭘 땡길 것인가 여기도 땡기겠죠. 삼성 SDI 땡길 가능성 높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여기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하반기에서 뭐 하고 있어요? ESS용 LFP 인산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 양산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정말 수혜주인데 워낙 자기네들이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물량 자체를 그래서 여기도 북미 현지 배터리 수요 그러니까 현지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 수혜주라고 보면 돼. 추세 만들고 있잖아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포스코 DX가 지금 급등을 먼저 했을까? 포스코 DX가 먼저 급등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데가 거래량이 없다가 기관들도 샀다가 왕창 샀다가 거래량이 확 터졌죠. 그러니까 여기 산업용 로봇화 AI 이쪽 로봇 자동화 관련주가 여기에요. 근데도 못 갔단 말이에요. 그동안 여기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런 애들이 먼저 스타트가 들어왔는데 아직 이거는 더 많이 떨어졌고 거래량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빠져서 지금 단기 급등 들어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또한 22,000원, 뭐 4,000원 이런 가격 지지하고 5일선 타고 올라가면 또 이런 게 바닥에서 2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또 동화기업 같은 애들이 지금 오늘 또 어제 오늘 급등 들어갔잖아요. 배터리 소재 관련 이거 거래량 보세요. 급등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동화기업도 사실은 보면 예전에 많이 올랐던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시아, 유럽, 북미 생산 거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면 전액 생산 기지로는 경쟁력이 있는 회사인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 동화기업을 갖고 있다고 쳐요. 고점에서. 완전히 망했죠. 이거 33,000원에서 1,900원이에요. 아니 저기 얼마에 7,000원. 그럼 아예 남은 돈이 없고 유일 에너테크도 보세요. 아예 남은 돈이 없지. 예전에 이거 10,000원에서 1,000원까지 떨어지고 나서 이게 막 연상 때리고 막 급등해서 가는 거거든요. 어떤 걸 우리가 견뎌야 되냐 하면 동화기업은 예를 들어서 밑에서 횡보를 계속 치고 아주 환장하죠. 하루 거래가 얼마예요? 막 6만 주, 3만 주, 4만 주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다. 여기는 그래도 오르고 또 30%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이런 거를 반복을 하니까 견딜만 한데 동화기업은 이거 견딜 수가 없네. 완전히 거래량 없고 밑바닥에서 지네들이 다 갖고 있어도 기관들이 사놓고 갖고 있어도 아예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또 연상으로 가버리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가면 결국은 갑니다. 제대로 된 기업들은 결국은 가고 폭락한 종목들 예전에 급등했던 다 갈 수 있어요. 시적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종목인데 추세 만들면서 올라가는 대주전자재료가 있었고 나인테크 마냥 갑자기 상 때리고 올라가는 애가 있고 유일에너테크 동화기업처럼 상 때리면서 가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아까 말씀드린 윤성 FNC 같은 애들도 완전히 폭락하고 그냥 거래가 없는 거예요. 실적도 좋았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지네들이 물려있거든요. 기관들이. 횡보치다 갑자기 급등해서 또 가는 그날은 갑자기 막 20% VI 때리고 박아버리는 거예요. 위에다가. 그래서 동화기업처럼 밑에서 계속 안 갈 것처럼 중소형주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애들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왔다 갔다 느닷없이 급등하는 애들.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2차 전지가 대장주가 완벽하게. 그럼 에코프로가 지금 안 간 것도 이해가 될 수 있죠. 에코프로 BM도 갔는데 좀 덜 갔다. 포스코 홀딩스 이제 좀 올라가고 퓨처엠 좀 덜 갔는데 그러면 이제 퓨처엠이 대장인 날이 있는 거예요. 뭐가 대장이 자꾸 나오면은 그 대장이 30% 갈 때 저 밑에 있는 종목도 10%라도 간단 말이에요. 엔캠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올랐잖아요. 전조 증상이 아예 없다가. 그쵸? 엔캠 전액 기업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있다. 엔캠은 또 이게 또 나중에 혼자 가가지고 좀 차트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애들도 이건 어제 같은 경우 좀 오르고 오늘 또 급등해주고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 이런 애들 코스모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애들도 위치상은 조금씩 달라도 코스모, 신소재도 이게 움직이게 되면은 20% 30% 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유일 에너테크도 어떻게 보면 현대차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예요. 그리고 예전에 엄청 올랐던 애들 중앙 첨단 소재 이거는 또 남들 안 갈 때 혼자서 계속 올랐던 애예요. 엔캥그룹 관례자로. 또 금양이 있죠. 금양. 금양은 지금 엄청 떨어졌는데 또 회사에서 뭐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외국인들도 좀 많이 샀고 기관들도 사고 하는데 주가가 이게 예전에 20만 원에서 만 원, 16,000원이에요. 남은 돈 없죠? 그럼 금양은 안 될 것 같잖아요. 이게 적자도 많이 나고. 근데 이걸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이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사우디 진출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거래량 없고 아예 가망도 없고 남들 가는데 안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16,000원인 거예요. 이러다가 또 이게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전체적으로 급등을 했던 애들은 어떤 애들은 먼저 가고 어떤 애들은 늦게 가고 전고체 애들도 어떤 애들 대주전자처럼 미리 땡기네 나중에 땡기는 애 그렇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왕년에 엄청 많이 올랐던 애들은 안 오른 애들은 나중에 혼자서 또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 때 많이 올랐던 애들 중에 실적 나온 애는 윤성의 FNC 같은 애들 나왔고, 금양은 막 터무니없이 급등했다니까 또 갑자기 한 연상 때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 기업들 위주로 다시 정리해서 다 말씀드렸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 포스코 퓨처엠 요런 기업들, 에코프로 BM 요런 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오를 때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아닌가 보다 진짜 못하겠다 이거 사기만 하면 물리는, 옛날엔 마이너스 60%도 갖고 있고 50%도 갖고 있었단 말. 근데 이걸 털어버린 거예요. 반대 매매로 털었든 아니라서 털었든 미국 가서 털었든 코인 가서 털었든 다시 이제 좀 사봐야 되겠다 마음이 들더라도 내가 어차피 양봉에서 매수를 하거든요. 음봉에서 매수를 잘 안 해요. 그러면 양봉에서 매수해서 바로 그날 스타트가 딱 들어가면 또 조금 먹고 정리하고 이럴 수는 있어도, 묵묵하게 계속 기다리신 분들은 2배에서 3배 사이가 터집니다. 에이스 기업들은. 거기서 정리를 하고 내가 새 출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미국 2028년 30년 얘기할 때 아니에요. 지금 관세 때문에 떨어진 거, 실적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요번에 떨어진 거는 실적 때문에 떨어질 거는 작년에 트럼프 당선되기 전,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입니다. 트럼프 당선되기 전 가격에 실적 안 좋다고 이미 얘기했고 기관들도 사고 있었어요. 20만원 이거 이상 여기는 트럼프 당선 때문에 떨어진 거는 회복을 시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사인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지금부터는 떨어지면은 오른다 생각하고, 떨어지면 오른다 생각하고, 관세가 조금 좋게 협상되면 또 급등 들어.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연타석 급등, 상승 장악형, 상한가 20% 이런 것들이 뜨고 나서 연속적으로 가는 타이밍에 내가 그걸 들고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잔파동을 신경 쓰면 안 돼요. 오늘 오른 것도 아닙니다. 2.8% 올랐고 포스코 퓨처엠이 어저께 7% 올랐어요. 이게 오른 건가요? 이거는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바닥은 찍었겠거니 어떤 애들이 더 급등도 나오는구나, 찍었겠거니 그냥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내가 기다리면 되는 거고 사고 싶으면 사면 되는 건데, 이거를 바닥에서 스타트가 들어갔을 때 막상 크게 오르는 날 못 들고 가요. 단타는 매일 단타 치든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이스 기업들 위주로 다 설명드렸어요. 이해되셨죠? 자,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잘해보자. 그리고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시고, 저는 그래요. 마이너스가 많이 돼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떨어지면 얘기 안 하고 손절치면 그만이라고 얘기하고 맨 올라가는 거 좋다고는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조선주도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고 괜찮은 기업들 좋다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내 거 정리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격에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렸다고 한다면 어설프게 내가 복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구를 하기 위한 상승은 시작도 안 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상 때려버렸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날 내가 들고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올라가려고 하면 매도 나오고 올라가려면 매도 나오고 하는 그 물량들을 흡수해서 스타트 들어가면 그때 연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겠고 같이 잘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야 유튜브 할 때 힘이 날 것 같아요. 건설주, 현대건설 최근에 올랐어요. 대우건설 안 올랐죠. 아니 오르긴 올랐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심지어 실적이 저중에 좋은 종목이에요. 아직 여기 원전 때문에 올랐던 부분 회복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21선 따라 올라오고 나서 한번 쭉 오른 다음에 차익 실현 물량 받고 다시 4, 5천 원은 올라서겠죠. 건설주는 전 정말 좋게 봐요. 조선주 2년 전에 최저점인 게 지금 건설이라고 좀 봅니다. HD 현대 건설기계도 그렇게 급등을 했고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재건주로 급등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중소형주 뭐 있어요? TYN 급등했다 내려오죠. 현대 에버다인 급등하고 내려오는, 급등하고 나서 바닥에서 확 친 다음에 내려오면은 오히려 내려왔을 때 봐야 돼요. 트럼프가 막상 협상되는데 주가 떨어지잖아요. 안 오르는 애들은 어때요? DY파워가 제일 싸죠. 추세 만들고 있죠. 한미글로벌 추세 만들고 있고 DY파워 대창단조 추세 만들고 있어요. 언제든지 급등할 수가 있죠. 언제든지 급등할 수, 실적 제일 좋은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해되셨죠? 그리고 자동차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자동차주뿐만 아니라 LG전자가 하나도 안 간 거예요. 현대모비스가 지금 추세가 매우 좋고 LG전자 같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인데 여기서 확 때리고 아직 급등 안 들어갔어요.
그럼 5 이상 따라 올라오면서 요번에 강하게 한번 칠 때가 됐어요. 이제 이런 애들이 움직일 거예요. LG전자 같은 애들. 바닥에서. 그리고 LG전자 같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자동차주 현대 위아 살짝 움직였지만 화신, 성우하이텍, DY, 뭐 MS오토텍 최근에 조금 거래량 나왔죠. 이거 더 간다고 저 보거든요. 거래량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대로 다시 치게 됐을 경우에는 3,500원, 4,000원 요 윗단으로 올라서야 된다고 보는데 추세만 그려가면 되고 급등한 거 훼손 별로 안 하고 있어요. 매우 좋다. 먼저 스타트하는 게 있고 좀 늦게 스타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MS오토텍도 저는 자사주를 4,500억 시총의 4분의 1을 소각시키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S오토텍 같은 기업, 뭐 SL 이런 애들도 완전 신저가 찍고 지금 요만큼 올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2차 전지 안에서 유일에너테크 요런 애들이 연상으로 막 급등해서 느닷없이 가잖아요. 오늘은 동아기업이 그랬죠. 전조 증상 없어요. 2차 전지 갈 때도 못 가다가 그냥 이틀 상 쳐서 이렇게 가죠. 이런 기업들은 거래량이 없이 떨어지는 애들이 보통 이러거든요. 그래서 연상 때리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가 전에도 신세계 INC가 그런 식으로 움직였죠. 한 번에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ICD 같이 한 번에 이렇게 급등해서 상 때리고 횡보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거래량 없이 빠지면은. LVMC도 저는 그렇게 봐요. LVMC가 잘 보면 외국인들이 요새 오세영 회장뿐만 아니고 2,000원에 추가 매수 들어갔고 3년 동안에 1,000억 이상 매수한 건 둘째치고 인도차이나뱅크뿐만 아니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외국인들이 매일 매집하고 있는데 지금 3개월 동안에 헐값에 다 가져갑니다. 2,000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털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전 요번에 올라갈 때는 시작하고 바로 20% 이런 식으로 급등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이유야 너무 많이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기사들을 보셔도 알 수가 있고 오늘도 무슨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세영 회장이 최근에 라오스에서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은 이제 트럭 2등이고 미얀마 현대차 1등이고 그리고 캄보디아 쪽도 중고차 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오스 쪽은 뭐예요? 이마트, 신세계부터 해서 신세계 백화점, 맘스터치, 파리바게트, 전기차 충전소, 동구바이오제약 다 하죠.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지금 라오스 쪽하고 한국 쪽, 라오스 검색만 해도 한국 기업들이 라오스 서로 갈라 그러거든요. 인건비가 싸고 제조업이 이제 뜨고 건설 뜨고 거기가 부동산 뜨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오세영 회장이 뭘 하고 있냐? 편의점 1등 하려고 하는 거예요. 1등이에요 지금 현재도. 코콕마트로. 그게 자회사로 편입되는 거예요. 이마트하고 합작법인 한 것도 합작법인 한 건데 그 이마트 노브랜드는 지금 라오스 1등입니다. 엄청 잘 되고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엄청 성공했다는 자서전까지 썼어요. 주가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라오스에 세금 20% 내는 거 맞잖아요. 기사 나왔잖아요 또.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독점 50% 라오스거든요. 그런데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오세영 회장이 이 코라우 그룹 자체가 왜 LVMC가 크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이 매출이 2조 2천억이 거의 원래 1조였거든요. 2년 전에. 지금 2조 2천억 됐어요. 코라우 그룹 자체가 뭘로 그렇게 됐을까요? 은행 갖고 있죠. KB금융하고 국민은행하고 합작법인한 게 KB 코라우 리싱이고 인도차이나 뱅크 라오스 민간은행 1등이 LV의 최대 주주죠. 오세영 회장하고. 은행도 2개나 갖고 있고 그리고 매출이 기하급수로 는 게 편의점이 대박이 나고 있는 거예요.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했어요. 이게 잘 되면은 잘 되고 있으니까 편입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게 이제 기사가 나온 거 읽어보시면은 진짜 이게 왜 대박이 안 나나 이상할 정도로 보시면은 라오스에 스타필드가 생기는데 라오스 여행 가신 분들 라오스에 큰 건물 없잖아요. 라오스에서 제일 큰 건물 3개 짓습니다. 거기에 주상복합도 짓고 있는데 한국 기업이 60개 정도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이마트뿐만 아니고 뭐 맘스터치, 파리바게트, 면세점 들어가고. 그러니까 LVMC는 이제 면세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세금을 20% 차지한다? 그러면 한 나라의 800만 인구 중에 20%다. 얼마나 독점이니까. 그리고 라오스 장관, 차관 맨날 나와가지고 LVMC한테 고맙다, 코라우한테 고맙다, 일자리 만들어줘서 원래 직원이 5,000명에서 10,000명도 넘어요.
그래서 면세점도 이제 시작하죠. 언제? 6월 달에. 아파트 분양 이쪽까지 준비하고 신도시 토지, 여기 신도시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여기를. 코라오 LV에서. 그래서 편의점도 2,000개 돌배까지 한다고 하는 게 올해 6월 달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마트, SPC, 맘스터치, 이디야 누구랑 계약했어요? 라오스 최대 기업 LVMC 코라오 계약한 거예요. 다 자회사 되는 거예요. 파리바게트도 LVMC랑 하고, LVMC랑 아니면 할 수가 없으니까 라오스에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 지금 이게 상반기 재료예요. 유통. 그래서 노브랜드 지금 오픈해서 이마트 노브랜드 검색하면 라오스 쪽에 난리예요. 엄청 기사가 막 뭐 수백 개 나와 있으니까. 맘스터치도 지금 라오스에서 지금 합작법인 파리바게트도 다 지금 LVMC랑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사진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 재료가 있는 상황에서 LVMC가 가장 큰 또 우리가 매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게 이미 장악했어요. 라오스의 뚝뚝이, 전기 뚝뚝이 LVMC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 태국에도 지금 푸켓에서 돌아다니겠죠? 푸켓에도 진출했으니까 퀵 서비스 하죠? 퀵 서비스도 독점이고 택시 사업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코코넛 사일로 합작법인이 LSM인데, 이 코코넛 사일로 현대차, 기아차 지분 들어간 데에서 라오스 카카오톡 만들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차 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LSM 쪽에. 그 다음에 여기 국무총리, 장관 이런 데서 다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온라인몰이 중요하다. LSM, 카카오톡을 어쨌든 코코넛 사일로에서 만들기 때문에. 아시겠죠? 온라인몰도 오픈할 거고, 이 모든 게 지금 상반기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딴 거 없어요. 왜 급등 안 하지? 이거 물량을 얼마나 털어먹으려고 저러나. 그러면은 한 번에 가야 된다. 상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20, 30% 급등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워낙에 2,000원 아래에서 물량을 많이 가져갔고 핵심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오세영 회장은 또 2,000원에 현재 가격보다 400원 비싼 가격에 사갔고, 인도차이나뱅크 주식 전환된 게 10.46인데 인도차이나뱅크 라오스 민간은행 1위의 지분을 오세영 회장이 80% 갖고 있고, 상장 안 한 전환사채로 인도차이나뱅크 또 2천만 주가 있어요. 이거를 대기업에서 관심 갖는다면, 지금 라오스의 대기업하고만 LVMC가 다 합작법인 하고 있어요.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뿐만 아니고 면세점까지 들어간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이제 21선 자리에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는 확 올라서 한 번에 돌파가 돼야 돼요. 이 위로. 어떤 식으로? 동아기업처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LVMC가 엄청 수혜주, 환율이 내려가면 최대 수혜주거든요. 자재값 올랐죠. 물가 올랐죠. 그거 최대 수혜주예요. 그게 기사에도 계속 나오는 게 환율이 차값이 3배 올라서 그렇거든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LVMC가 작년에 실적 반등을 성공한 게 지금 미얀마 쪽 라오스 현대차 독점이에요. 현대차 기아차를 조립해서 파는 회사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현금성 자산도 부채비율이 50%밖에 안 되고 환율 프로모션이 없고 차값이 역대 최대인데도 매출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KR모터스 아니면은 적자가 날 일도 없고, KR모터스는 부동산을 650억에 내놨습니다. 매각할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가 저렇게 부정적인데도 현대차도 독점이거든요. LVMC하고 흑자예요. 그래서 3년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신흥국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구조조정해서 비용 절감하고 이제는 자체적인 사업으로는 적자가 안 나는데 편의점 사업 자회사로 편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금 이마트 쪽도 대박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전고점까지 바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된 적이 없어요. LVMC가 작년 4월 때까지도 신고가였거든요. 이게 계속 신고가 가다가 거래는 없이 최근에 빠진 애들 중에 급등해서 가는 애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고,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매입하고 있으니까 이 모건스탠리 뿐만이 아니에요. 모건스탠리 파는 날도 있지만 거의 계속 삽니다. LVMC가 지분을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노무라도 찝적대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때 되면은 몇만 주씩 계속 몇 달째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장기 외국인 매수 들어왔고 회사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있는 사실만 저는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주가가 안 가서 답답하지만 여기서 상한가로도 쳐서 조금 많은 분들 확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는 재료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라오스하고 우리나라 정상회담 이후에 라오스 교류가 역대 최대, 라오스 국민들이 한국에 일하러 오는 것도 1등이에요. 그럼 라오스 국민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럼 라오스를 장악하고 있는 LVMC라고 한다면 대기업하고 합작법인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신도시까지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오스를 가시게 되시면 죄다 LVMC하고 관련된 게 거기 다 있어요. 차 돌아다니는 현대차, 기아차, 마트 다 LVMC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올라가게 되면 정고점 좀 빠르게 넘어가서 4,000~5,000 원 이상 강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니까 오래 기다리게 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자체가 엄청난 성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대주주도 주식을 계속 사니까 1,000원 이상 샀어요. 3년 동안에. 지금 또 샀고 2,000원에. 그래서 조그만 회사가 절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대기업 쪽에서 좀 지분을 관심 갖는다면 정말 크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 2차전지 설명을 너무 오래 들어갔고 좀 길어졌는데 지금 아직 안 가고 있는 것들도 이제 시작할 거예요. 절대 기죽지 마시고 꼭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2차전지 에이스 기업들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렸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뭐 윤성 FNC, 그리고 또 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대주전자 재료부터 해서 쫙, 그러니까 나인테크 이런 식으로 전고체 관련주 오르고 나서 또 늦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스 기업들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오른 거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올라야 좋아하죠. 한 번에 상이라도 치고 해야 좋아지는데 상을 치는 날에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가 손절을 쳤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AI 반도체 쪽이 오히려 공매도 재개하게 되면은 굉장히 조금 실적 부분이나 매출 때문에 매출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2차 전지는 모든 악재가 반영이 돼 있다. 이제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같이 한번 잘해보자. 웃을 수 있다. 따뜻한 댓글 도움된다라는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주식 투자의 대박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